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어떠셨어요? 제가 통증 치료를 할 때 이제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게 일반적인 평균적인 병원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통사라는 치료를 주로 하고 있고 거의 그 치료를 하고 있는데 통증 사냥법이라는 말의 약자고 통사라고 많이 하시는 치료가 있어요. 이제 제대로 그러니까 태동하고 제대로 발전된 지는 10년 조금 넘었는데 근데 이제 그 공부를 하고 있고 그걸로 위주로 하고 있어서 일반적인 주사 치료라고 할 때 타 병원에서 맞았다는 주사랑은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장점이 굉장히 확실하게 있고 특징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거고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있어야 환자분한테 안내를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통사의 원리와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자, 넘겨주세요. 이렇게 할 건데 넘겨주세요. 자, 통증에 우리가 어디가 아프다 했을 때, 자, 근데 이 통증에 말하는 기본 전제는 기능적인 통증이에요. 우리가 기능적인 통증, 구조적인 통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극단적인 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손을 많이 썼더니 손이 아파. 이건 이제 기능적인 통증이에요. 근데 손목이 부러졌어. 그건 구조적인 통증이죠. 뼈의 구조가 바뀐 거잖아요. 그거를 내가 통사 치료한다고 좋아지진 않죠. 뼈를 맞춰주는 작업이 필요하지. 수술이라든지. 그 전에 대부분의 통증은 기능적인 통증이에요. 아까 내가 말했던 동네 병원에서 다루는 통증들. 그런 기능적인 통증을 다루는 치료라고 보면 돼요. 그런 기능적인 통증의 모든 형태는 TTP와 NEP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TTP는 뭐의 약자냐면 텐던 트랙션 포인트예요. 힘줄을 당기는 지점이 있다라는 거야. 그걸 TTP라고 이렇게 부르고 그 포인트가 치료점이에요. TTP가 형성이 돼서 우리 몸의 통증을 만드는 거지. NEP는 너브 엔트리먼트 포인트예요. 신경을 누르는 포인트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선가 힘줄을 당기고 어디선가 신경을 눌려서 아프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통증들이 신경과 근육이 과흥분 상태,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아서 과흥분 상태 유지가 되다 보면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 TTP와 NEP를 찾아서 치료를 해주면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넘겨주세요. 자, 그러면 TTP는 왜 형성이 되느냐? 기본적으로 통사의 모든 치료점은 근육이에요. TTP, NEP는 근육에 형성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 근육, 왜 거기에 TTP가 형성되느냐? 근육이 아프면, 내가 제일 많이 얘기해요. 아프면 뭉치고 짧아져요, 근육이. 자, 실이 이게 하나의 실타래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이렇게. 이게 끊어졌어. 그러면 이 실이 다시 붙어야 될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하면 잘 안 붙겠죠. 실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붙겠어? 이렇게 겹치면 접점이 늘어나니까 잘 붙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 몸의 회복 기전이 근섬유가 끊어지고 다치게 되면 뭉치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근육이 있을 때 이렇게 끊어졌어. 그러면 이게 이렇게 뭉치면서 접점을 늘려서 더 회복을 잘 할 수 있도록 그게 우리 몸의 기본적인 보호 기전인데 이게 이제 과하게 됐을 때 그러면 우리 몸이 끊어졌을 때 다시 뭉치면서 회복을 하고 다시 탄력을 찾고 우리가 일시적으로 아팠다가 회복이 되고 이런 건데 이게 너무 반복이 되거나 너무 심하게 될 경우 단순히 이렇게 겹치는 게 아니라 막 엉켜버리는 수가 있고 그런 식으로 근섬유가 엉망이 되거나 근육 자체가 상했을 때 회복이 되지 못하는 포인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 점이 막 뭉치겠죠. 그러면서 근육이 뭉치면서 짧아져요. 짧아지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붙는 근육이 똑같이 동작을 해도 짧아지니까 어느 부분에 과하게 자꾸 자극을 하게 될 거예요. 그 자극이 반복이 되다 보면 염증이 형성되고 그럼 아픈 거야. 그래서 근육의 병적 단축된 근육이 힘줄을 잡아 당기는 거지. 자꾸 잡아 당기니까 염증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증성 통증이 생기는 거지. 그게 TTP예요. 비유를 하자면 머리카락을 이렇게 당겨봐. 그럼 어디가 아파요? 두피가 아프죠? 두피가 왜 아파? 머리카락이 당기는 거잖아. 이 당기는 게 TTP예요. 여기서 잡아 당기니까 두피가 아픈 거거든. 근데 치료로 두피에 하는 거니까 그게 잘못된 거야. 두피에 염증이 생겨서 아프다고 두피에 염증 치료를 하면 당연히 좋아져요. 염증이 가라앉으니까. 근데 땡기는 힘이 남아있으면 언젠간 다시 아파진다는 거지. 안 땡기면 안 아프잖아요. 우리 몸이 이 땡기는 것만 치료해줘도 대부분은 스스로 잘 회복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스테로이드 같은 염증을 쓰지 않아도 그 TTP 형성되어 있는 부분, 머리카락 땡기는 견인력만 없애줘도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치료를 한다. 통사 치료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통증은 붙잡고 느껴지지만 원인은 단축된 근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가 아플 때 거기를 자극하는 근육이 뭔지를 찾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지. 난 여기가 아픈데 왜 여기다 찔러오세요? 이런 걸 많이 물어본단 말이야. 아니면 나한테는 못 물어보고 나와서 물어볼 수 있어. 근데 원장님이 나 여기 손목 아픈데 손목에 주사 안 놔주고 목에다가 막 팔에다 놔서 이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돼요. 원인 부위를 치료한 거고 우리 원장님은 아픈 부위에다 스테로이드 같은 주사를 놓지 않는다. 뼈 주사라고 그러죠. 보통 힘줄 있는 부분이 많이 아프고 힘줄이 있는 부분은 대부분 뼈로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뼈에다 딱 대고 주는 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뼈 주사라고 하는 게 스테로이드 주사를 말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부작용이 많고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스테로이드를 거의 쓰지 않아요. 거의. 얼마 전에 품절 났다는데 그걸 몰랐어. 품절 나서 난리 났다는데 내가 쓰질 않아서 몰랐어. 자, 넘겨주세요. 자, 그럼 이제 아까 TTP였고 NEP야. 이제 이건 신경을 누르는 거야. 그러니까 뭉친 근육이 이번엔 신경을 눌러. 이를테면 신경이 이렇게 지나갈 거잖아요. 그럼 해부학적 구조에서 좀 이렇게 취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꺾어 간다든지, 뭐 근육을 뚫고 간다든지. 그래서 근육이 뭉쳤을 때 그 주위에 있는 신경이 압박을 받아서 신경이 광분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이제 NEP라고 그러죠. 단축된 근육에 신경 압박하거나 포착하는 거야. 그럼 이제 신경이 막 흥분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로 인한 증상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거기가 아프지 않겠지. 그 아래, 그 신경 영향을 받는 부분이 아프겠죠. 그리고 환자분이 말씀하시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TTP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표현이 이렇게 움직일 때 여기가 아파요. 이렇게 표현하신다면 신경이 눌렸을 때는 막 이거 화끈거려요, 쓰려요, 막 아려요, 막 이런 표현들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뭐 전기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듣는 게 되게 중요해. 이 사람이 말씀하시는 거에서 통증의 성격을 알 수가 있고 그 성격을 통해서 이게 TTP인지 NEP인지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환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생길 수 있는 게 신경통 자체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신경이 광분했을 때 그 신경이 지배하는 근육들이 있을 거잖아. 그 근육들이 신경 흥분됐으니까 자꾸 흥분을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근육이 허혈성 통증에 빠져요.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그거야. 우리 현대인들 여기 다 하나씩 얹고 있죠. 이렇게 목 뻐근하다고. 그게 여기가 원인이 아니라 그 위에서 신경이 눌리는 게 원인인 거예요. 허혈성 통증의 특징은 뭐냐면 내 동작과 상관없이 계속 뻐근해. 이렇게 주먹 이렇게 계속 쥐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팔이 뻐근하게 아파오겠지. 그 느낌인 거예요. 내가 근육을 쓰지 않고 있는데 위에서 신경의 자극이 자꾸 오니까 이 근육이 계속 내 의지랑 성격이 뭉쳐 있는 거지. 그러면 근육이 피로해지면서 피로물질이 막 쌓이면서 뻐근하게 아파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주물러도 백날 주물러도 소용이 없는 거야. 위에서 원인은 제거를 해줘. 그래서 스위치를 끈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게 이렇게 있어요. 그럼 구체적인 신경 통증은 나중에 얘기를 해주고 보통은 이런 게 장기화되고 만성 통증 가는 경우가 많죠. 넘겨주세요. 자, 이게 따로따로 오냐? 그렇지 않아요. 서로 막 돌고 도는 거야. 이를테면 근육이 손상됐어요. 뭐 일을 과하게 했든지 간에 손상됐어. 근육이 뭉치면서 짧아졌지. 그 상태가 부착부를 막 당겨서 TTP를 막 형성을 했어. 형성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형성이 됐는데 그 압박된 근육이 건을 당겨서 염증을 형성할 수 있지만 신경을 누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NEP가 또 형성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러니까 NEP가 형성돼서 뭉친 근육이 다시 당겨서 TTP 형성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증이라는 게 하나만 딱 있지 않아. 여러 개가 겹쳐 있다는 거죠. 염증성 통증과 신경성 통증이 겹쳐 있고 원인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각각 따로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똑같이 아픈 사람은 하나도 없다. 다 조금씩은 원인이 달라요. 똑같이 부위가 아프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잘 듣고 치료 디자인을 맞춰서 각각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악순환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제 이게 이걸 아프게 하고 이게 아프니까 또 이게 아프면 동작이 달라지겠지. 그럼 또 딴 데가 아프기 시작해. 그럼 통증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 다음. 넘겨주세요. 자, 제가 환자분들한테 많이 하는 비유, 화재 비유인데 우리 피디님은 많이 들어서 알 거예요. 스테로이드 주사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몸의 통증은 뭐냐면 화재 알람이라고 보면 돼요. 자, 불이 났어. 그러니까 몸에서 신호를 막 주는 거야. 알람이 막 울려. 빨리 불을 끄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근데 스테로이드 주사는 뭐냐면 알람을 끄는 거야. 그럼 조용해지잖아요. 나는 편해졌어. 안 아프네? 하지만 불은 계속 나 있다. 근데 그 불이라는 게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주사가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일단 재통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재통을 하고 우리 몸이 충분히 휴식을 취해주면 우리 몸의 회복 기전에 의해서 불이 꺼진단 말이지. 근데 그렇게 꺼지지 않는 불도 있단 말이야. 너무 심하거나 오래됐거나 번져 있는 경우. 그럴 때는 내가 안 아프다고 생각하고 불이 꺼졌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알람이 켜졌을 때는 이미 불이 더 번져 있는 거지.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통증을 일시적으로 멈추지만 불은 계속 타고 있어.
다시 아파진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불을 끄면 알람은 꺼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을 끄는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게 그 TTP와 NEP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물어보시면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알람을 끄는 게 아니라 원인 치료를 하는 거다라는 거죠. 원인이 아까 말했던, 그리고 우리 몸은 원래 스스로 낫게 하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딘가 상처가 났을 때 막 우리가 무슨 뭐 초능력자처럼 그게 확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디가 아팠더라 하고 막 이렇게 상처가 없어지고 있잖아요. 우리 몸은 속도의 차는 있지만 기본 회복 기전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그게 너무 심하거나 손상이 심하거나 아니면 회복 속도가 너무 더딜 경우는 그 통증이 계속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 통증의 원인부를 잘 해결만 해주고 조금만 트리거를 걸어줘도 우리 몸의 회복력이 쫙 올라간단 말이에요. 열을 걸릴 걸 이틀 만에 낫게 할 수 있고, 안 나을 걸 낫게 도와줄 수 있고, 회복력을 끌어당길 수 있단 말이지. 그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치료를 한다고 통증이 확 없어지는 것도 아닌 거야. 그런 식으로 나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픈 만큼 아파야 낫는 거예요, 우리 몸은. 10번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10번씩 치료를 해줘야 되는 거고. 하지만 그 몸의 회복력을 우리가 더 빨리 잘 나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 그런 근본 치료라고 보시면 돼요. 넘겨주세요. 자,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를 치료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사치료, 도수치료, 충격파치료 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다 되게 열심히 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즘 실비 문제 때문에 이제 도수치료 같은 걸 약간 꺼린다든지 막, 아니면 도수치료나 충격파치료 자체가 빨간색, 좀 인식이, 이제 의사들이 돈 벌려고 실비 뽑아먹으려고 시킨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대로만 하면 정말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당연히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환자한테 적극적으로 권하지만, 도수를 그냥 받으세요가 아니라 여기를 도수를 받아야 된다라고 계획을 제시하고 거기에 치료를 잘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충격파도 많죠.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제가 주사 치료하면서 충격파도 하는데, 충격파 좀 받아보세요 이러면 딴 데서 받아봤는데 효과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보통은 충격파라고 하면 아까 말했듯이 불난 데다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타입도 있고 다른 타입도 있고, 충격파도 원인 부위를 해줬을 때 아까 TTP, NEP 부분을 아우르는 치료를 했을 때 효과가 훨씬 근본적으로 좋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주면 다른데, 딴 데선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그냥 아픈 데다만 이렇게 적당히 문질러주는 치료를 했다라면 만족도가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치료를 억지로 권할 필요도 없고, 무슨 이게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다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내가 생각할 때 옳은 치료는 환자한테 얘기를 해주고 권하면 돼요. 일단 옵션을 제시를 해야지. 이러저런 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환자들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딴 데서 해봤는데 도움이 안 됐더라, 나는 효과가 없더라. 그러면 잘 설명을 다시 해주면 되는 거지. 우리 병원은 이런 원리로 다르게 그거랑 좀 다르실 거고, 생각을 해보십시오라고 알려줄 수 있고 정확하게 정보를 줘서 환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본인의 실비가 있어서 청구를 하고, 그거는 사실 우리가 상관할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환자분이 실비가 있어서 의료 비용에 부담 없이 치료를 더 받을 수 있으면 좋은 거고, 그걸 우리가 막 미리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 치료가 변하는 건 옳지 않은 거지. 항상 말했잖아요. 항상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내가 생각하는 최선을 환자한테 알려주면 되는 거야. 거기서 환자가 취사를 하시면은 그거는 그분의 몫인 거고. 그래서 권하는 거고, 우리 병원의 충격파나 도수는 그래서 다르다. 그런 부분을 원인을 아우르는 치료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더 받아볼 가치가 있을 겁니다라고 환자분들 자신한테 설명해드리면 돼요. 알겠죠? 자, 넘겨주세요. 자, 정확한 치료 위치의 중요성. 그러니까 이미 설명은 끝났어요. 사실 더 얘기할 게 없어. 그래서 통증의 위치랑 성격만 알면 치료가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디가 아픈지를 정확하게 알고 거기가 왜 아픈지 정확하게 알면 치료가 끝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환자분이 내가 여기 아파서 딱 정확히 짚어주지 않아. 어디 아프세요? 그냥 처음에 오면 손목 아프다 그래. 손목 어디가 아프세요? 그러면 막 이래요. 이걸로는 어디가 아프다고 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건 거의 약간 핀포인트로 집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 나가는 과정이 쉽지 않아요, 사실. 나도 몰라. 내가 아파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아픈데 나도 설명하려니까 잘 모르겠는 거야. 거긴가?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 과정이 원래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분하고 계속 집요하게 동작 유발도 해보고 얘기도 해보고, 또 환자분이 막 통증 위치도 변한다고 말씀도 많이 해요. 자기도 잘 모르거든. 그러니까 그런 치료점을 정립해 나가는 게 치료의 과정이고,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치료를 하고 피드백을 받아서 치료점을 다시 수정하고 디자인을 바꾸고 이런 과정도 필요한 건데 어쨌든 자, 우리 제일 많이 듣는 것 중에 족저근막염, 저한테 오는 분 중에 이런 식으로 그 어디를 치료하는 게 중요한 사례가 족저근막염이 되게 많아요. 그럼 환자분들 발바닥 아프다면 무조건 족저근막염을 하거든. 근데 내가 유튜브 영상 올려놓은 거 보면 4개로 나누는 게 있죠. 발바닥 어디가 아픈지 원인이 다 다르단 말이야. 발 뒤꿈치, 발 뒤꿈치 앞쪽, 발바닥 가운데, 앞쪽 원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발바닥 아프면 족저근막염이라고 말하는 게 뭐 엄밀하면 틀린 얘기는 아니죠. 거기 염증이 생겨서 아픈 거지만. 근데 심지어 염증성 통증이 아니어서 다리를 치료해줘야 되는 케이스도 있고 또 발바닥에 어디가 아픈지에 따라서도 치료를 해줘야 되는 근육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다만 충격파만 해서는 절대 낫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기가 아플 때는 충격파 이쪽을 때려줘야 돼요. 조금 달라. 그 1cm 움직여지는 게 환자한테는 완전 큰 차이가 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치료하는지가 중요한 거라는 거죠. 대부분 아픈 데다가 충격파를 문지르는 경우가 많아요. 엘보우. 이거 굉장히 우리 병원의 어떤 주력 상품? 굉장히 그 자신감 있게 내세울 수 있는 상품 중에 하나인데 엘보우 엄청 많지. 엘보우 안 낫는다고 알려졌어요. 엘보우 나을 수 있어요. 고생을 많이 하지. 자, 엘보우 여기 아픈 거잖아. 그치? 여기 아프면 다 테니스 엘보우래. 여기다 주사를 놔요. 그게 대표적인 뼈 주사야. 여기다 주사를 놓으면 안 되고 여기다 놔야 돼요. 근육이 여기서 당기는 거거든. 그 근육이 있어요. 과학에서는 손가락 근육, 손목 근육이 있어요. 여기다 주사를 놓고 여기다 충격파라고 여기다 도수를 해서 이 근육을 회복을 시켜야 여기가 좋아지는 거지. 여기다만 해서는 안 돼요. 물론 여기다 해도 엘보우는 대부분 너무 심한 사람이 많아서 회복이 너무 느려. 이미 망가진 구조는 그 기능을 회복시켜준다 해도 그 회복되는 게 시간이 걸려요. 다만 차이는 그대로 두면 절대 회복이 되지 않지. 하지만 원인 부위를 계속 회복을 시켜주면 우리 몸이 회복해 나가려는 힘을 돋궈줄 수 있고 더 좋은 쪽으로 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효과가 없더라도 분명 의미가 있어요. 어깨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깨 아프면 다 50견이래. 완전 틀려요. 환자분들이 저 50견이래 하면서 온단 말이에요. 먼저 주사 맞았대요. 그리고 얘기는 뭐 이것저것 다 이렇게 들었는데 주사 맞은 데 다 똑같아. 그냥 관절 주사 맞고 오는 경우 되게 많아요. 자, 어깨가 아픈데 이렇게 아프다 온 사람이랑 이렇게 아프다 온 사람이랑은 치료가 완전 달라요. 이렇게랑 이렇게랑 이렇게라든지 완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완전 달라요. 그리고 두통이야말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차별점이 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두통 너무 많죠. 목 치료해줘야 낫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목만 잘 치료해도 80~90%는 거의 좋아지게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위치, 그러니까 아픈 통증의 원인 부위를 정확하게 치료를 해주면 좋아질 수 있다. 그 점을 참고해주세요. 자, 넘겨주세요. 자, 그럼 이 주사가 아까 물어봤잖아. 제가 그래서 이 주사 치료 뭐라면 환자 물어봐요. 그럼 이 주사 무슨 주사 제일 많이 들을 거거든. 그냥 기능회복 주사라고 설명해주면 돼요. 일단 이름은 기능회복 주사다라고 설명을 하면 되고 그 기능회복 주사를 어디에 놓느냐? TTP와 NEP에 놓는 거예요. 그 부분이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점이지 그 부분을 치료해서 그 포인트를 해결해 주는 게 치료의 목적이고 환자한테는 어떻게 설명하면 되냐면 이렇게 엉켜있는 근육을 실타래라고 보면 된다. 뭐 로프 같은 거로 설명을 해도 되고 거기에 엉켜있는 부분을 주사로 풀어주면 이게 이렇게 풀어주고 다시 뭉치겠지만 그러면서 좀 정돈이 되겠죠. 정돈을 시켜줄 거고 이렇게 풀어주는 부분에 혈액순환이 될 거고 피로 물질이 개선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그 뭉쳐있는 포인트를 풀어주고 근육을 회복시켜주면 근육이 나아서 그 근육이 자극하는 부분들이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주사로 마사지 해주는 거랑 비슷해요 라고 설명하셔도 돼요. 그게 좀 와닿아. 거기를 마사지 해줘도 나아요. 주사를 놔줘도 낫고 효율과 약간 그런 차이일 뿐이지 방법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주사예요. 거기 때문에 아픈 거니까 거길 풀어줄 거고. 자, 아까 스테로이드 안 쓰는데 어떻게 나냐 물어봤잖아요. 중요한 건 약제 종류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포도당을 쓰든지 식염수를 쓰든지 약제 종류가 치료에 결정적이지가 않아요. 물론 뭐 소량의 마취제도 섞고 확산제도 섞고 아니면 다른 뭐 좋은 주사도 섞어서 쓰기도 하지만 그걸 안 쓴다고 이 치료가 안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지.
약의 케미컬한 이펙트를 노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풀어주는 그런 이펙트를 노린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사로 마사지 해준다는 개념이 되게 비슷한 거야. 실제로 저는 주사 놓고 제가 도수 치료를 같이 많이 해요. 그랬을 때 효과가 훨씬 좋아. 그렇기 때문에 도수 치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수 치료 선생님들도 내가 치료를 했을 때 그 치료점이 적힌 그 슬립지가 있을 거고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항상 같이 치료를 해줘야 돼요. 연결되세요? 자, 성분. 아까 말했지만 포도당, 뭐 소량의 막치제, 수촉진제 뭐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장점이 뭐냐면 부작용이 없어요. 그 이제 주사에 대한 환자분들의 본능적인 그리고 그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잘 낫건 안 낫건 항상 물어보시고 걱정하시는 게 이렇게 주사 많이 맞아도 돼요? 이렇게 자주 맞아도 되려면 엄청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물 많이 먹는다고 탈나지 않잖아. 그거랑 똑같아요. 근육에 물 좀 많이 넣는다고 문제가 될 게 없단 말이에요. 매일 해도 되고 하루에 2번 해도 되고. 어떻게 보면 초기에는 치료 간격이 짧고 좀 자주 할수록 더 효과가 좋아요. 우리 몸이 확 뭔가 내가 자극을 줬잖아. 좋은 자극이지만 자극을 줘서 몸이 변해도 다시 돌아오려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만성 통증일수록 더 돌아오려는 힘이 세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꾸 자극을 줘서 돌아오는 힘을 눌러줘야 더 잘 낫는다는 거지. 그래서 부작용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그냥 우리 주사 치료했을 때 기능회복 주사했을 때 부작용이라는 게 뭐 멍이 좀 든다든지 아니면 주사 부위가 뻐근하게 아프다든지 일시적으로 증상이 좀 악화될 수는 있어요. 거기를 자극을 해놨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이 절대 영구적인 게 아니고 구조적으로나 뭔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작용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항상 안내는 해드려야 돼요. 주사 맞은 부위에 자극이 들어갔기 때문에 일시적 증상 악화가 느껴진다든지 주사 맞은 부위가 좀 아프거나 멍이 들 수는 있지만 그것이 어떤 영구적인 손상이라든지 환자 몸에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라고 항상 안심을 시켜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용 횟수나 기간 제한이 실질적으로는 없어요. 저한테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언제까지 치료해야 되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럼 나는 나을 때까지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나을 때까지 필요한 횟수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 정도에서 이 정도의 기간이 통증의 그 유병 기간의 길이, 유병 그 증상이 심한 정도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나을 때까지 열심히 치료를 하면 된다. 그래도 되는 치료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장점인 거예요. 스테로이드를 전혀 안 쓰기 때문에 장기적인 부작용도 없다고 보면 돼요. 자, 넘겨주세요. 장점. 그냥 이렇게. 그냥 물 먹으랑 똑같아. 포도당. 우리 수액 성분이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체액과 같은 성분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반복 치료 가능하고 누적을 했을 때 더 효과가 좋아요. 그리고 근본적 원인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이게 한 번 아파서 재발이 안 되는, 그러니까 한 번 잠깐 안 아프다가 다시 아프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스테로이드 쓰는 거에 비해서 효과가 떨어지는데 천천히 잘 나아가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극적으로 반응을 해. 나중에 선생님들은 치료하면서 보겠지만 깜짝 놀랄 정도로 갑자기 안 아파해요. 대부분 진단이 잘 되고 막 그럴 경우는 스테로이드 쓰지 않아도 스테로이드 썼을 때보다도 좋은 효과를 보는 경우가 더 많단 말이야. 다만 강조하는 건 치료의 포인트가 그게 아니라는 거지. 한 번 딱 주사해서 확 좋아졌다고 나는 별로 기뻐하지 않아. 물론 좋지, 좋은데 그게 치료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환자한테 뭐라 설명하냐면 다시 아파질 거기 때문에 여기서 편해졌다고 병원 안 오시면 안 되고 저랑 제가 이제 안 오셔도 됩니다 할 때까지는 꼭 오셔야 됩니다 라고 환자를 자꾸 설명을 하는 게 오히려 중요하지. 확 좋아졌다가 집에 가면 또 아파지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럼 환자가 오해를 해. 아, 여기 또 뭐 약 썼구나. 약 떨어지니까 바로 아프네. 또 딴 병 찾아.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돼요. 그럼 치료가 실패한 거야. 그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거지. 내가 제대로 알려줬어야지. 그런 걸 미리 알려줘서 잘 나아도 잘 설명해서 끌고 가야 되고 안 나은 사람도 잘 설득하고 안심시키면서 끌고 갈 수 있어야 돼요. 넘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자율신경계인데 요 점은 이제 또 우리 둔촌드림이 특화시킬 어떤 다른 통증 클리닉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건 이제 기존에 들었던 통증 치료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통사치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통사치료의 꽃은 TTP지만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또 경쟁력 있고 너무너무 신기하기도 한 자율신경계인데 자, 아까 NEP가 신경을 누른다 그랬죠? 그럼 신경의 감각신경을 누르면 막 이상한 감각이 느껴질 거고 운동신경을 누르면 근육이 막 뭉치면서 허혈성 통증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교감신경, 그러니까 자율신경계 자극하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NEP라는 거는 자율신경계도 압박을 할 수가 있고 자율신경계를 압박을 했을 때 나오는 일련의 증상이 있어서 그 자율신경계 치료를 또 하는 파트가 따로 있어요. 통사 치료에서. 결국 같은 치료지만 좀 더 특화시킨 거지. 그걸 스냅이라 그래요. Sympathetic Nerve Entrainment Point Injection. 그걸 줄여서 스냅이라 그러는데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교감신경이 등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등 근육이 뭉쳤어. 뭉친 근육이 척추를 압박하고 신경계를 압박해서 교감신경계가 과항부를 막 한 거예요. 교감신경계가 흥부를 하면서 우리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율신경계의 증상은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통증의학까지 다루는 게 아닌 그런 내과적인 증상, 소화불량, 비염, 생리통, 뭐 만성 피로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병원으로 오지 통증이나 정형외과, 통증의학과로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법한 증상들이 되게 많고 돌달돌달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게 한의원 같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듣지. 되게 비슷해요. 실제로 한의사 선생님들이 이 통사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 치료 포인트들을 뭐 침으로든 한다고 그러더라고. 자, 기본적으로는 등에서 교감신경 압박을 받고 자율신경계 밸런스가 깨지면서 다양하게 기능장애가 온다고 보면 돼요. 소화기, 심혈기, 호흡기, 면역기 다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또 굉장히 연관이 있는 통증이 많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 되게 많죠. 만성 소화불량 있는 사람 되게 많은데 내시경인데 아무 이상이 없대. 검사 복부 CT 다 찍었는데 이상이 없대. 근데 난 아파요. 약 먹었는데 안 나요. 이러고 포기하고 사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자율신경에 문제 있는 경우가 되게 많고 스냅피 치료를 해주면 굉장히 좋아져요. 사람의 삶을 바꿔줄 수 있는 거지.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등이 중요한 거예요. 일단은 기본적인 스냅피는 등이에요. 우리 몸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그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서로 밸런스가 이거는 자동으로 조절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의지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상황에 닥치면 그게 자동으로 딱 조절이 되는데 교감신경은 등에서 나와요. 등에서 흉추에서 요추 하부까지 등에서 나오기 때문에 등 근육과 등 척추와 관련된 근육들의 긴장이 NEP로 작동을 해서 자율신경계, 특히 교감신경계를 압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충 레벨이 좀 있는데 우리가 흉추는 1번부터 12번까지 그래서 4개씩 상부, 중부, 흉부로 나누고 하는데 상부 흉추는 약간 두경부 호흡기 쪽 영향이 있고 중부 흉추는 장기 쪽 영향이 있고 그 다음에 하부 흉추는 이제 뭐 장기 생식기 쪽 영향이 있어요. 절대적인 건 아니고 환자에 따라 다르지만 일단은 그런 권역이 좀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를테면 하부 흉추 T12 레벨 정도 생리통 기가 막히게 고쳐져요. 여러분 생리통 심한 사람 있으면 내가 고쳐줄게. 잘 들어요. 심지어 되게 잘 듣고 되게 신기해요. 환자들이. 그 생리통 심한 사람들 대부분 하부 흉추 진찰해 보면 되게 아파하고 그 부분 치료하면 생리통이 정말 되게 간단하게 좋아져요. 어이없을 정도로. 나중에 혹시 생리통 있는 사람은 꼭 얘기해주고 넘겨주세요. 자, 스냅피 치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사서 이 치료를 자율신경 치료인데 Sympathetic Nerve Entrainment Point Injection 교감신경계를 압박하는 포인트를 풀어준다라고 보면 되고 환자분들한테는 스냅피라고 하진 않죠. 그럼 그게 뭐예요? 이러니까. 근데 일단 스냅피라고 하는데 요즘은 이제 인터넷으로 이 스냅피 치료를 환자들이 공유해서 스냅피 하는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통사병원 리스트를 보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춘천 있을 때도 춘천 쪽에서 그걸 보고 오신 분들도 있었고 근데 서울이면 아무래도 좀 더 가능성이 높겠죠. 그냥 편하게 오실 수 있고 하니까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쓰려고 하고 있어요. 특징이 이제 기존 검사로 원인이 없는 통증의 치료를 잘 하죠. 자, 기존 검사에 구조적인 기능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를테면 뭐 위에 어떤 문제가 생겼거나 하면 당연히 아프겠죠. 근데 검사에 이상이 없어. 그럼 구조는 괜찮은 거야. 위 장기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근데 거기로 가는 신경계가 교란이 되니까 그게 기능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우리가 불편한 거죠. 그런 식의 그래서 이런 스냅피 환자분들은 대부분 만성이 많고 난치성으로 병원을 돌다가 포기를 하거나 고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넘겨주세요. 자, 그러니까 등을 치료하는 거예요. 등을 치료하는데 주로 일단 1번 타겟은 흉추 다혈근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척추가 있으면
척추뼈를 쫙 잡아주는 척추 근육이 있어요. 가장 깊은 곳에. 다혈근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일단은 치료점이 형성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그에 연관된 치료 포인트가 있는데 거기까지 하고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등 근육을 치료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능 회복 주사를 문제가 있는 등 근육 치료를 통해서 그래서 자율신경계를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소화 안 되면 등 뚫기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본능적인 행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뭔가 경험적으로 아는 거지. 소화가 안 되는데 등을 두들겨주면 왜 좋아질까? 일종의 마사지와 치료 효과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율신경계가 좀 편해지면 위장이 좀 편해지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더 간단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설명해주면 기본적인 건 모든 건 혈액순환이라고 보면 돼요. 혈액순환과 산소라고 보면 되는데 장기가 왜 기능을 제대로 못하냐. 우리가 허혈성 통증 얘기했잖아요. 위장으로 피가 잘 안 가는 거예요. 피가 잘 안 가서 기능을 제대로 못하니까 장이 안 움직이고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하던 거 맹수가 쫓아오면 막 도망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몸이 교감신경이 극도로 활성화되면 어떻게 돼 있냐면 심장과 폐 이외의 나머지 부분으로는 혈액순환을 다 차단하고 주요 장기, 왜냐면 우리 도망쳐야 되니까 근골격계랑 심장, 폐 쪽으로 혈액순환을 쫙 몰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자가 쫓아오는데 소화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장관계나 이런 쪽으로 가는 혈액순환은 쫙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건 위기 상황에서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지만 우리가 편안하게 쉬는 상태나 뭐 밥을 먹고 있는데 교감신경이 확 활성화되어 있으면 그런 장기로는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기능을 못하지. 기능을 못하니까 밥을 먹었어요. 먹었는데 그럼 우리 위가 들어왔으니까 연동운동을 막 하고 소화를 시키고 내려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위가 제대로 안 움직이고 멈춰 있는 거야. 그러니까 먹어도 여기 얹히는 거지. 얹혀 있는 느낌. 소화가 안 되고. 근데 위가 문제가 있어서 아픈 건 아니잖아요. 위로 가는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기능을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검사 결과는 이상이 없고 나는 아픈데 이상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을 통해서 교감신경계 치료해주면 어떻게 되냐.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전신 혈액순환을 개선한다고 보면 돼요. 그냥 그거야. 일단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혈액순환을 돌려줘서 우리 몸이 원래 할 수 있는 기능만 다시 돌려줘도 많은 것들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져요. 그래서 등 소화, 특히 급체 환자들 많이 오죠. 급체 환자 같은 경우 대부분 등 눌러보면 엄청 아파요.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고 그 부분 주사를 풀어주면 딱 주사 맞고 조금 있다 보면 환자가 아 뭔가 좀 위가 꿈틀거리는 것 같아요 이러고 한 30분 이상 틀으면 한번 꺽 해요. 그럼 이제 괜찮아서 집에 가요.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뭐 논문 이런 걸 떠나서 경험적으로 너무 많이 나도 많이 경험을 했고 경험적으로 자료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뭐 급체 환자 이런 사람도 오면 오히려 반갑지. 아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하지. 하지만 통증의학과에 급체 환자가 오진 않죠. 내과를 가니까. 그래서 통증학과 오는 분들은 내과 같은 거 막 돌다가 막 오는 이제 안 나와서 찾아서 통증의학과도 와보시는 그런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테니스 엘보 때문에 왔어. 그래서 이제 테니스 엘보 치료하고 뭐 얘기하다가 언제 제가 속이 안 좋아서 약은 뭐 주지 마세요. 뭐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속이 뭐 어떻게 안 좋아서 했더니 자기가 뭐 만성적으로 소화를 못 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런 식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거죠. 아 이런 식으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런 비염 같은 거. 비염이 엄청 잘났는데 아무도 비염 치료 받으러 나한테 안 온단 말이에요. 통증학과 오지 않잖아. 근데 비염인 사람은 너무 많아요. 무슨 약 드세요? 비염약 먹어요. 비염 있으세요? 어떠세요? 뭐 어쩌죠 만성은 뭐. 대부분 레파들이 비슷해요. 하다 이제는 할 게 없고 수술됐는데 똑같다. 그래서 약 먹으면 조절하면서 산다. 그냥 그러고 산다. 스냅피 치료해주면 엄청 잘 나와요. 주사바늘 뽑고 뽑을 때 코 뚫렸어 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이러고 있어 주사 놨고 일어서 보세요. 숨 쉬어보세요. 이런 분들 진짜 많아요. 되게 신기한데 되게 이론적이고 다 그 원리가 있는 치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예 저 벽에다가 비염을 따로 써놨지. 두통 비염을. 그래서 비염 치료를 좀 활성화시키고 싶어요. 엄청 고생 많이 하는 비염 인구가 많거든. 그런 분들 대부분 스테로이드나 약 같은 거 전혀 쓰지 않고 근본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어요. 내가 나중에 보여줄 건데 실제 환자 인터뷰를 몇 개 찍어놨어요. 춘천에서 비염 치료 많이 했거든. 만성 비염 같은 분들 어떤 분이 고양이 강아지 알러지가 있는데 고양이 강아지를 너무 사랑해. 한 10마리를 키워. 그래서 어떻게 사세요? 그랬더니 그래서 그냥 비염 약 먹으면서 키운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치료를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그 환자가 6번인가 치료받고 많이 좋아져서 갔고 1년 후에 어디가 아팠어? 하여튼 허리가 아파서였나? 딴 데가 아파서 왔어. 비염 어떠세요? 했더니 괜찮다고. 그리고 그분이 생리통 엄청 심했는데 없어졌어요. 그거 같이 다 치료해줬거든. 그런 것들은 조금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여줄게요.
보면 믿게 돼요. 되게 어이없지, 신기하지. 그런 치료예요. 넘겨주세요. 자, 자율신경의 밸런스 회복. 그로 인해서 하는 목적이 혈액순환을 돌려주는 거예요. 혈액순환. 그러면 허혈 상태가 좋으면서 우리 몸의 원래 기전인 회복 기전이 돌아오는 거죠. 모든 건 혈액순환. 그리고 혈액을 통해서 산소를 날라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골격계 문제 때문에 허혈 상태에 빠지면서 몸이 전신적으로 아파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섬유근육통 같은 게 그런 케이스야. 그래서 이런 걸로 치료를 해줄 수가 있단 말이죠. 거꾸로 말하면 도수치료로도 이런 걸 다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시간과 효율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넘겨주세요. 자, 그러고 내가 이제 그런 생각 많이 해봤지. 이 치료는 너무 좋은 치료고 열심히 잘 해주고 싶다. 뭘 하면 이 치료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고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것저것 공부를 해보고 찾아봤는데 ECP라는 기계가 있어요. 이게 체외 역박동 기계라고 말하면 되는데 환자분이 물어보면 어떻게 설명하면 되냐면 혈압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여줄게요. 복부, 허벅지, 종아리에 혈압계 같은 커프를 감아요. 그 다음에 심전도를 꼽고 심장 박동에 맞춰서 짜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은 원래 심장이 짜면 쿵쿵쿵 짜면 피가 쭉쭉쭉 내려가죠. 하지는 밀어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는데 짜고 밑에서 또 짜주는 거예요. 그 박동에 맞춰서. 그 심전에 맞춰서 심장이 짜고 이완기 때 밑에서 짜주는 거지. 그러니까 짜고 하니까 피가 쭉쭉쭉 훨씬 잘 돌아요. 그래서 한 130%, 150%까지 혈액순환을 높인다고 돼 있고 그것만으로 우리 몸이 좋아질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온데 도움이 다 돼요. 그래서 그 ECP라는 치료는 실제로 미국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FDA 승인 다 받고 근데 보통은 심장 치료 목적으로 많이 썼던 건데 이게 혈액순환이 잘 되다 보니까 이를테면 고혈압이 왜 생겨? 피가 잘 안 돌고 우리가 호스에서 물 뿌릴 때 물이 잘 나오면 호스를 쪼이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피는 필요한데 피가 잘 안 도니까 호스를 쪼여서 피를 돌리는 거지. 그게 고혈압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혈관 질환이 그래서 생기는 거야. 근데 피가 잘 돌잖아요. 그럼 쪼일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고혈압이 좋아져요. 당뇨도 좋아질 수 있어요. 당뇨도 결국 혈관 질환이거든요. 당뇨병으로 인한 혈관 질환도 좋아질 수가 있고 그 여러 가지 증상들. 소화 안 되는 사람 소화 좋아질 수 있죠. 피가 도니까. 그죠? 뭐 남성분들, 발기부전 이런 거 대표적인 혈액순환의 문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의외로 엄청 남성분들이 찾는 경우가 이제 이걸로 발기부전 효과 본 분들은 이걸 엄청 찾아요. 여성분들의 어떤 갱년기 되게 어떻게 보면 만성 이걸로 다 된다고 할 정도로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것만으로는 아니고 이걸 한두 번 한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 하지만 너무너무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치료고 그럼 내가 아까 하려고 했던 스냅피랑 똑같잖아. 목표가 똑같잖아. 혈액순환이잖아. 그죠? 그러면 스냅피로 우리 몸의 기본적인 압박되는 교감신경을 풀어주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줘. 기능을 회복시켜줘. 그리고 밖에서 짜줘. 그럼 얼마나 시너지가 나겠어요. 우리 몸이 정말 건강해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나는 우리 부모님과 가족을 이걸 그냥 해요. 아프다 하면. 그냥 이거 하라고. 뭐 이를테면 우리 부모님도 오셔가지고 그냥 누워서 등에 주사 놔드리고 이거 하시라고. 그냥 도움이 될 거니까. 노화 방지도 될 거고. 그런 개념. 이 치료는 당장의 어떤 증상 개선도 목적이 있지만 나의 노화를 늦추고 몸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치료예요. 장수의 치료.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 병원에서 어떤 네이밍이나 브랜딩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속노화 클리닉, 약간 요즘 김현 교수님이 좀 핫하시니까 그런 식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속노화, 결국 혈액순환과 산소의 문제예요. 이걸 통해서 그거를 그냥 먹는 거 이런 거 말고도 훨씬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어디가 아프다? 그럼 일단 이걸 해보면 돼. 그리고 고압산소, 아까 오늘 들어왔죠. 고압산소 탱크. 자, 혈액순환을 통해서 우리가 산소를 열심히 날려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뭐 찌꺼기를 걷어내고 그랬을 때 고압산소 탱크를 통해서 그 호흡하는 산소 농도 자체를 또 올려주면 훨씬 효율이 좋겠죠. 그러니까 이런 스냅피 치료와 이런 걸 같이 해주면 내가 기를 터주고 좋은 영양소. 수액 치료도 마찬가지예요. 수액을 그냥 맞는 것보다 그 수액이 결국 혈관으로 들어가서 몸에 돌아야 돼. 근데 혈관이 넓어지면 어떻게 됐어요? 혈관이 다 잘 풀어지고 혈액순환이 돌아지면 훨씬 효과가 좋겠죠. 수액을 맞았어. 20kg 팍팍 짜줘. 얼마나 잘 돌겠어요. 그런 거예요. 훨씬 시너지를 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병원은 이런 게 다르다. 이거 똑같은 치료지만 똑같지가 않다라는 걸 나는 알려주고 싶은 거지. 여러분이 그런 걸 숙지를 하시고 환자분들이 물어보셨을 때 이렇게 강조를 해주면 돼요.
자신 있게 설명을 하고 강권해도 돼요. 너무 좋은 치료예요. 사실 이런 기계는 내가 산 이유는 우리 가족들 때문에 산 것도 있어요. 춘천에서는 못 해드렸어요. 멀어서. 여기 이제 올 수 있잖아. 그러면 나는 이걸 돈 안 벌어도 어차피 이거 제대로 돈 받을 수 있는 그런 치료는 안 해요. 사실. 돈 안 벌어도 우리 부모님은 여기 와서 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이거 하셔서 우리 부모님도 10년, 뭐 10년, 20년 더 사시면 그걸로 된 거지. 그런 목적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도 오시라고 하고. 그런 치료니까 환자분들한테도 그렇게 설명하세요. 우리 원장님이 부모님 때문에 사신 거라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수액도 마찬가지죠. 거기다가 이제 환자 상태에 맞춰서 조금 더 필요한 영양소를 조금 더 공급을 해주면 되는 거야. 훨씬 효율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어요. 자, 돌려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치료에 있어서 아까 그 구체적 예시를 좀 해줄 거예요. 아까 목 어깨 통증, 그치? 자, 그러면 이제 환자분이 어떻게 말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랬잖아. 목이 아픈데 말에 따라 달라요. 어떤 환자가 와서 이렇게 할 때 여기가 아파요. 이런 사람이 있어. 이건 이제 소위 말해 담이라는 거지. 염증성 통증이에요. 그럼 이렇게 할 때 여기가 아프다고 짚었잖아. 그럼 여기에 부착하는 이 동작을 하는 근육이 안 좋은 거예요. 그 근육이 뭉치고 짧아져서 여기를 자극하는 거지. 그런 경우 이제 이런 근육을 치료해 주면 되는 건데 여기를 짚어. 근데 어떻게 아프세요? 그랬더니 그냥 뻐근해요. 누가 올라탄 것 같아요. 묵직해요. 이래. 그건 이게 문제가 아닌 거지. 이 근육으로 오는 신경이 눌린 거지. 그 신경은 요 목에서 사각근을 뚫고 나오다 눌려요. 그래서 여기를 눌러보면 오 아파요 막 그래. 여기를 풀어주면 여기가 말랑말랑해져요. 그런 개념. 대표적인 치료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렇게. 두통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뭐 자 연결주세요. 허리도 우리가 허리 아프면 다 디스크라 그래요. 환자들은 그냥 다 자기가 진단하고 와요. 저 디스크래요. 뭐 협착증이래요. 들어보면 그것만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심지어 제일 많은 건 디스크, 내 경험상으로는 진짜 디스크 환자는 많지 않아요. 20, 30%? 대부분은 기립근 문제예요. 허리 환자 제일 많이 오는 사람 뭐 있어? 들다 삐끗했어. 이게 제일 많다고. 뭐 하셨어요? 뭐 오랜만에 박스 좀 들다가 허리가 뚝 하더니 아파서 못 피겠어요. 뭐 이러고 오든가 아니면 숙여보세요. 이러고 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기립근 문제예요. 기립근이 이제 아픈 거야. 아픈 기립근. 근데 기립근은 뼈 따라서 쫙 붙어서 이 엉치 쪽에 붙고 이 기립근이 이렇게 힘을 줄 때 여기로 자극이 딱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엄청 아파서 꼼짝을 못 하는 거지. 그래서 그 기립근을 포도당으로 뭉쳐있는 부분을 풀어주면 허리를 쫙 펴요. 대부분 바로 반응해요. 한 번에 끝나진 않지만 제일 많아요. 허리 통증은. 디스크가 1번이 아니다. 실제로 디스크인 경우가 의외로 적다. 그리고 MRI 찍죠. 대부분. 그리고 대부분 MRI 찍으면 자기가 디스크가 있어요. 디스크가 없다는 게 아니야. 근데 무증상이거나 그 증상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 지금 허리 안 아픈 사람 있겠지만 우리 중에 찍었을 때 한 3, 4명은 디스크가 나올 거예요. 지금 내가 허리 안 아파도. 그렇기 때문에 증상과 영상을 맞춰야지. 영상 보고 당신은 디스크가 있습니다. 디스크 치료해야 됩니다 하면 안 되는 거야. 증상이 안 맞는데. 그렇죠? 그래서 기립근 통증이 되게 있다. 자, 내장 문제. 아까 말했죠. 흉추, 자혈근 같은 거. 이게 도수치료도 의미가 있는 게 주사를 맞기 무서워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난 너무 치료받고 싶은데 주사공포증이 심해요. 열심히 도수치료 해주면 돼요. 거기다가. 실제로 애기들은 주사 맞기 힘들잖아요. 그 우리 딸이 소화가 안 돼가지고 놀러 갔는데 소화가 안 돼가지고 막 배를 부여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마사지를 해줬어요. 근데 애들은 회복력도 너무 좋아. 그래서 한 10분 마사지 해줬더니 그냥 잘 놀고 잘 끝냈어요. 실제 효과가 있고 그것만으로도 좋아질 수 있어요. 어릴수록 회복력이 좋을수록 잘 회복해요. 나이가 들고 오래됐을수록 회복력이 떨어져. 노인분들이 잘 안 낫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하는 치료는 이 본인의 회복력을 끌어올리는 거잖아. 있는 거를 없는 걸 주는 게 아니라고요. 근육 강화가 아니야. 원래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본인 회복력이 떨어져 있거나 본인의 기능 자체가 너무 떨어져 있으면 회복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해야 돼. 이게 뭐 근육 강하게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원래 쓸 수 있는 지금 동년배 분들이 보통적으로 쓸 수 있는 상태를 몸을 회복시켜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환자분들이 내가 이 주사 맞았다고 막 80대인데 내가 청년처럼 뛰어다니기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의 치료라는 거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넘겨주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모든 통증은 정확한 위치, 정확한 치료를 어디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모든 통증은 TTP와 NEP로 설명이 가능하다.
지금 선생님들이 어디 아프다 나한테 어디가 아프다고 했을 때 왜 아픈지 일단 내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거기는 아마 이래서 아플 것일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 치료가 좀 좋아질 것이다. 어떤 환자가 와도 일단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것도 되게 중요한 거야. 의사가 왔는데 낫든 안 낫든 뭔가 자신의 이론으로 자신감 있게 내가 왜 아픈지를 납득을 시켜줬어. 그 자체가 이미 치료의 굉장히 큰 시작이자 성공인 거예요. 그게. 왔는데 얘 뭐 거기 염증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만 하는 얘기예요. 염증 있으니까 아프지. 염증이 왜 생겼는지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허리 아프면 그냥 디스크예요. 다리가 저리면 디스크예요. 그거는 좀 아니죠. 왜 아픈지, 그래서 제가 설명 엄청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재미없는 유튜브를 찍는 이유가 환자한테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나는 당신이 왜 아픈지 알고 있다. 나는 당신의 통증을 이해하고 있다. 나는 계획이 있고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해줄 것이다 라는 거를 환자한테 잘 보여드리고, 그렇게 내가 이 치료, 알아야 치료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어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엄청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길어져요, 진료 시간이. 하여튼. 그래서 치료 성공 핵심은 그래서 그럼 어디 아픈지 찾는 거야. 근데 어디 아픈지 찾는데 어떻게 찾으라고 했어? 환자 짐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손목에서 여기 짚을 때, 여기 짚을 때, 여기 짚을 때, 여기 짚을 때가 원인이 다 달라요. 치료점이 다르단 말이야. 근데 환자가 여기 아파요 하면 그래요? 그럼 가서 치료, 이러면 치료가 안 된다는 거지. 물어봐야 돼요. 어디가 아프지 물어보고 만져보고. 환자 모르거든. 모르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아프세요? 이렇게 할 때 아프세요. 그럼 그렇게 해보세요. 해보고 어디요? 여기 뭐 이렇게 또 치료하고 그게 맞는지 보정을 해봐야 돼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요할 정도로 어디가 아픈지를 물어봐서 확인을 하고, 약간 환자분이 막 원장님 대충 원장님 찾아 주사 놔주면 안 돼요? 그러면 어딘지 알아 주사를 놓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아픈 근육은 단축돼요. 그냥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아픈 근육은 뭉치면서 짧아져요. 뭉치면서 짧아진 근육이 문제 일으키는 거예요. 알겠죠? TTP나 NF 형성돼서 아픈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정확히 보고 듣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또 그대로 써놓는다 그랬죠. 할머니도 사투리 하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어요. 우리하다라는 표현이 있고 아리다, 아리다라는 표현 자체가 막 섞여 있는 거거든. 그게 아니면 뜨끔할 때. 그리고 딱 결정적으로 TTP, NP 가르는 건 동작 유무예요. 동작 유무. 가만히 있으면 안 아픈데 이러면 아파요. 이건 딱 TTP지. 동작 시에 염증이 딱 발동될 때 오는 거예요. 아니면 동작과 상관없이 너무 아파요 라든지 범위를 짚거나 이런 경우 대부분 NEP가 많죠. TTP는 어쨌든 그 부위인 경우가 많거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표현의 차이, 쑤심, 뻐근한, 슴슴한, 우리나라 표현 너무 다양해서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번역이 될지 모르겠어. 여튼 환자가 표현하는, 환자가 알려주는 통증의 성격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냥 아파요는 단서가 안 되죠. 그거를 끌어내야 돼, 환자한테. 그냥 본인이 느끼는 표현으로 한번 편하게 말씀해 보세요. 그냥 어떻게 느껴지세요? 그냥 편하게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그래서 사람을 봐야 돼요. 사람을. 병명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는 거고. 똑같이 아픈 사람은 없다고 그랬어요. 다 달라. 환자는 다 달라. 어떤 사람은 또 그 피드백도 되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언제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막 그래. 그래요? 그럼 내가 이제 물어보거든. 원래 10개 아파서 왔으면 지금 몇 개 아프세요? 그러면 한 3개 좋아졌어요. 그러면 별로 안 좋아진 거거든, 사실. 3개밖에 안 좋았어요? 너무 좋은데? 막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파요 원장님? 막 그래. 그래요 하고, 똑같이 아파요?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 아프대. 그래서 한 몇 개 정도 좋았어요? 한 70% 좋아졌대. 엄청 좋아진 거거든. 근데 또 그 사람은 어쨌든 남아있으니까 그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환자의 캐릭터도 잘 봐야 되고, 그걸 통해서 또 잘 끄집어야 돼요. 그래서 좋아졌다고 무조건 좋아해도 안 되고, 또 네거티브라고 해서 또 무조건 실망할 필요도 없이 막 이렇게 잘 이렇게 맞춰서 잘 듣고 끌고 가야 돼요. 자, 다음 넘겨주세요. 자, 다 했네요. 다 했고, 어쨌든 치료는 환자 부위 TTP, NEP만 찾으면 돼요. 또 말하면 통증이 없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그리고 어떤 치료도 똑같진 않다. 모든 치료가 다 다르다. 맞춤형 치료. 일단은 나의 통사적인 치료점을 기반으로 치료점을 찾을 거고, 거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분을 도와드릴 거예요. 환자분을 도와드릴 건데, 거기에는 선생님들, 우리 도수 선생님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주사치료뿐만 아니라 도수치료 당연히 중요하고, 충격파 당연히 중요하죠. 우리 근막치료도 있지. 그런 것들 제가 다 공부하고 학회 다니고 해서
내가 할 줄 알고 내가 효과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의사가 할 줄 알아야 돼요. 충격파나 도수가 문제가 되는 게 의사가 할 줄 모르고 던져놓고 환자한테 말 그럴싸하게 하고 가서 받아보세요. 이렇게 하면 치료가 끊어지는 거예요. 치료점이 공유가 되고 내가 무슨 치료를 했고 도수치료 선생님이 무슨 치료가 됐는지가 연결이 돼야 이게 이렇게 가는 거고 환자도 내가 관리를 받고 있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충격파, 근막치료 다 공부했고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도수치료 선생님들한테 맡기지 않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 그리고 효과가 있다는 걸 알고.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주고 싶은 거죠. 환자한테 권하면 돼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ECP 산소, 여러 가지 장비들. 그 외에 우리의 치료를 더 효율적으로 환자에게 적용시킬 수 있고 부스팅 시킬 수 있는 수액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게 맞춤형 치료지. 이 사람한테 필요하면 권할 거고 열심히 해드릴 거고 근본적인 해결이 된다는 거.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서 안 아플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게 최종 목표죠. 다 낫지는 않겠지만 안 되는 게 있어요 분명히. 하지만 최선을 다하면 절대 환자는 우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났죠? 넘겨보세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할 거고요. 기본적인 저의 치료 철학과 치료 원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됐을 거라 생각해요. 별로 어렵진 않죠.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사실. 이걸 하는 게 어려운 거야. 내용은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더 설명할 것도 없어. 그냥 통증 어디가 아픈지 알고 열심히 치료하면 됩니다. 이런 거고.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병원의 치료 철학에 있어서는 상식적으로 살면 된다. 그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좋은 사람이 돼서 사람을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대하면 그렇게 피드백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원장이 말이 많아요 원래. 앞으로 더 알게 될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되게 감사한 게 저는 원래 통증을 하려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원래 마취과 의사였고 처음부터 마취과 전문의 따자마자 바로 취직을 했어요. 그냥 난 돈 벌고 싶었고 그냥 마취도 재밌었고 하니까. 그래서 마취 병원에서 신나게 마취를 막 하면서 막 나름 재밌게 하고 있었는데 계기가 생겨서 와이프의 파견에 따라서 제가 미국에 가서 좀 지내게 되면서 거기서 일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때 어떻게 이 통사를 또 만나게 되고 거기서 통증 공부를 한 거죠. 시간이 많아서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이제 일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기 힘든데 그때 시간이 많은 거지. 하루에 몇 시간씩 막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내가 필요해서 하는 공부는 되게 재밌더라고. 시험 보는 공부가 아니라. 그래서 엄청 열심히 공부를 했고 돌아와서 이제 통증의 길로 가서 통증 봉지기를 하면서 기본적인 우리 그냥 일반적인 치료들, 보통 병원에 하는 치료들 다 했었고 부원장으로 배우고 그러면서 통사도 공부를 하고 했었다가 그걸로 이제 개원을 하게 된 거죠. 너무 감사한 게 통증, 아까 얘기했지만 통증 치료를 저는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게 너무 보람이 있는. 우리가 이제 먹고 살려고 일을 하잖아요. 근데 먹고 살려고 일을 해야 되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참고 괴로워하면서 일하는 건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여러분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일하면서 즐거울 수는 없을 거예요. 힘들지. 힘들고 참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막 삶이 너무 비참해지잖아. 내가 이 일이 너무 싫어. 막 일을 하는 것이 너무 힘든데 근데 나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막 일하러 나가는 게 고통이고 막 이런 거는 너무 삶이 비참한데 막 엄청 행복까지는 아니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내가 일하러 가는 곳, 내가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곳이 뭔가 나에게 어떤 기쁨을 주는 부분, 보람을 주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삶이 그래도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거니까. 저는 되게 감사하게도 병원에 오는 걸 너무 좋아해요. 내가 이 치료를 할 수 있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운이 좋았고 이걸로 보람도 느끼고 돈도 벌고 있어. 너무 좋은 일이지. 그래서 행복하게 힘들죠. 힘든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이 병원에 있는 우리 친구들, 우리 식구들도 뭐 그런 행복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병원이 막 그렇게 참고 오는 곳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나의 뭔가를 실현하면서 와서 뭔가를 이룰 수 있고 그래도 기쁨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는 병원이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게 이제 내가 여러분들한테 주고 싶은 내가 먼저 주는 그거지. 내가 받고 싶은 거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고 여러분한테 그걸 주고 싶고
그런 게 여러분한테 돌아오면 나도 또 너무 행복하겠지. 그래서 시작할 때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래도 피드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뭔가 좀 힘든 부분이 있거나 개선할 점 있으면, 특히나 처음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하기 나름이거든요.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또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바꿔나가면 다 서로 좀 좋은 병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